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으로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쿠쿠홈시스와 아모텍 그리고 금호산업과 대웅제약 종목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메리츠증권에서 나왔고요. 쿠쿠홈시스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침없는 성장 질주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홈시스 종목입니다. 바야흐로 코쿠닝 시대입니다. 코쿠닝이란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에 집거하면서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소비 패턴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 증가와 함께 주거의 관념이 변화하면서 집은 모든 것을 활동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집안 소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생활 가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 또한 꾸준한 신제품 출시와 함께 기술적인 차별화로 안정적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이슈로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화되면서 쿠쿠홈시스의 공기청정기 판매 또한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대용량 제품 출시 이후에 매분기 공기청정기 매출이 2~3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성장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1분기 품목 다변화와 2분기 정수기 신제품 출시로 계정수의 증가는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장기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인도 등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쿠쿠홀딩스 매출액의 90%는 바로 전기밥솥입니다. 국내는 전기 레인지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밥솥은 연평균 4~5% 그리고 전기 레인지는 연평균 30%가량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전기 레인지의 매출 비중은 2017년 5% 미만에서 2019년 10%까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해외에서는 중국 홈쇼핑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채널 변화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마존 및 프리미엄 백화점이 입점 예정입니다. 또한 베트남 진출로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쿠쿠홈시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쿠쿠홈시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0.94%가량 올라가면서 현재 빨간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2,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1만 5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쿠쿠홈시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아모텍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장통은 끝났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모텍 종목입니다. 아모텍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8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7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당사 기존 추정 매출액 695억 원 및 영업이익 74억 원에서 각각 18% 그리고 4.8% 상향된 수치입니다. 시장 기대치는 매출액 7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72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사의 스마트폰 판매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초기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더욱 긍정적인 것은 실적의 안정화입니다. 작년 2분기와 같은 급격한 실적 부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A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동사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하반기 실적도 안정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3분기에는 갤럭시 노트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존 노트 시리즈는 경쟁사가 무선 충전 모듈을 납품했지만 올해부터는 동사의 모듈 납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LCC 사업도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MLCC의 경우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동사의 평균 수익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도 긍정적입니다. 자동차용 모터 등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50억 원, 그리고 2016년 400억 원, 2017년 600억 원, 2018년 800억 원까지 기록했던 자동차 관련 매출액은 2019년 10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수준이었던 자동차 관련 고객사는 2017년에는 10여 개, 그리고 2018년 15개 수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이 스마트폰 시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전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안정화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는 기존 26,300원에서 29,000원까지 상향 조정된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모텍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4.75%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왔고요. 1,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5,4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금호산업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열사 리스크 완화 국면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난달 회계 이슈 이후에 불거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금호그룹은 산업은행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주주 일가의 금호 고속지분 전량 담보 제공, 그리고 3년 내 경영 정상화 실패 시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조 등입니다.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 전량을 채권단의 담보로 맡기고 3년 내 경영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없으며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등 그룹사 자산 매각을 통한 상환을 전제로 채권단의 5천억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달 회계 이슈 이후에 불거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금호그룹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호그룹의 자구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단의 반응은 그리 좋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권단은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매각, 그 이상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대주주가 책임을 지기 전에 채권단이 한 푼이라도 손실이 생기는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갚아야 할 채무 1.2조 원 가운데 약 4,200억 원가량은 채권단의 대출금입니다. 추가로 5천억 원가량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3년의 경영 정상화 기간이 줄어들거나 보다 강도가 높은 목표 달성 기준 설정 및 사재 출연 등을 발현해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목표 달성에 실패를 하면서 매각 절차도 돌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호그룹도 매각에 대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경우 적극 협조함을 자구 계획안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동사와 아시아나항공은 감사 의견을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이는 계열사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동사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지난 27일 계열사 리스크 감안해도 이해 안 되는 주가라는 자료에서 계열사의 자금 지원 우려가 존재하지만 계열사의 여력은 수백억 수준이며 현 상황에서 이 금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자구 계획안과 산업은행의 요구사항을 보면 계열사의 지원보다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열사 리스크 해소 국면에 돌입을 했다고 판단되면서 동사의 본업에 대한 적절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금호산업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호산업 현재가 보게 되면 0.97%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금호산업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대웅제약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가시화되는 나보타 성공 스토리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종목입니다.
2019년 1분기에 대웅제약은 별도 기준 매출액 2,385억 원, 영업이익 1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 부문별로 봤을 때 ETC가 1,715억 원, OTC가 228억 원, 수출이 223억 원, 그리고 기타가 209억 원으로 전 사업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의 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TC의 경우에 포시가와 재미근로 등의 도입 품목의 성장세, 그리고 수출의 경우 3월 말에 선적된 미국향 나보타의 금액 반영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보타의 성공 스토리는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출입 통관 데이터에서 소액이지만 미국향 나보타 수출 데이터 확인했다고 밝혀졌습니다. 1분기 실적에는 약 25억 원가량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4월부터 본격적인 선적을 계획 중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는 선진국향 나보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는 4, 5월 미국향 보톡스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 일정 부분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대웅제약의 목표 주가를 기존 23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상향해준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SOTP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영업가치 1조 5,466억 원, 그리고 비영업가치 1조 7,462억 원, 그리고 순차입금 3,222억 원가량 적용을 해서 산출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대웅제약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현재가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가 넘게 올라가면서 1.03%가량 상승 흐름이 들어와 있고요. 2,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9만 6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대웅제약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총 4종목 짚어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총 4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 안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최대 주식시장인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 6월부터 미국 나스닥과 비슷한 이 IT주 전문 주식 거래소가 개장한다는 소식이 이 인트로메딕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지시해서 만드는 창판이 개장을 한다면 초정밀 캡슐 내시경을 개발한 안콘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인트로메딕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메딕 현재 전장보다 0.99%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70원 오른 7,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캡슐 내시경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 기업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캡슐 내시경 업체가 인근 중국 증시에서 1조 원이 넘는 가치로 평가를 받으면 이 인트로메딕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평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인트로메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인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 위치를 제어하며 식도위 내부를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소형 캡슐 내시경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는 뉴프라이드입니다. 이 의료용 마약류 조제와 관련한 규제가 풀린다라는 소식에 오늘 뉴프라이드가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방 의료기관과 같은 시도에 속한 약국에서만 의료용 마약류를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었는데요. 올 7월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약국에서 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뉴프라이드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프라이드 현재 전장보다 8.16%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2,38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오전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7월까지 개정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뉴프라이드는 삼성병원과 의료용
대마의 효용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임상 실험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전날인 어제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의료용 대마 기반 약물의 체중 조절과 통증 치료에 대한 효과 검증에 대한 비임상 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이 올해 본격적인 실적 기선이 기대된다라는 기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이 대성산업은 지난 2007년 신도림 디큐브 시트 개발 추진에서 발행한 차입금 부당으로 10년간의 구조조정 기간을 거쳐 지난해 영업이익 61억 원을 기록해 8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비주력 부문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자회사 주력 사업인 열병합, 활전, 또 산업용 필터, 보일러 사업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대성산업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장보다 7.68%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5,89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PG 차량 확대 정책에 따라 충전소 사업의 수혜를 전망을 했는데 연구원은 지난 3월 임시국회 이후 LPG 자동차 규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들의 양호한 업황이 기대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네 번째 특징주,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이 사후 피임약, 일반 의약품 전환 기대감에 이틀째 좋은 흐름이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의 주가는 어제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리자 사후 피임약의 일반 의약품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현대약품이 어제 7.3% 급등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약품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37%의 강보합권에 있고요. 5,4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사후 이 피임약 시장에서 엘라원과 노래보원이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에 정부가 사후 피임약의 일반 의약품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잠수함 3척에 대한 공사를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1조 1,620억 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의 12%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FR텍입니다. FR텍은 웨이버스와 27억 6,924만 원 규모의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비사업구역 구축과 관련한 ICS 중계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1.2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자인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사업 제휴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자기 주식 107만 주를 비바 리퍼블리카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예정 금액은 54억 334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이지케어텍입니다. 이지케어텍은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종합관리 용합계약에 대한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 체결을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서울대학교 병원이고 계약 금액은 86억 원 규모로 최근 이지케어텍 매출액 대비 약 15.6% 수준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우조선해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장보다 0.85%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2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FR텍입니다. 2.42% 올랐고요. 3,39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자인증입니다. 0.2% 상승하며 강보합권에 있고요.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지케어텍입니다. 0.87%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28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라입니다. 한라는 부산 항만공사와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축조 공사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675억 원 규모로 최근 한라 매출액 대비 5.11%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은 식약처로부터 리스톡주 100단위에 대한 내수용 허가를 받아 국내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영입니다. 고영은 1분기 영업이익이 6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7.5% 감소했다고 어제 공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478억 원으로 2.2% 줄었습니다. 네, 이어서 스킨앤스킨입니다. 스킨앤스킨이 감사 의견 적정을 담은 사업 보고서를 11일 제출했습니다. 또한 감사 보고서 수령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실적을 정정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라입니다. 한라 현재 전장보다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1.45% 상승했습니다. 4,19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0.23% 소폭 상승했고요. 4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영입니다. 1.4%의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93,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스킨앤스킨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65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기업들의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가 됐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1분기 이익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에 주목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분기 기업 실적 기대치는 굉장히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의 경우 하향 추세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에 대한 눈높이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당사 분석 종목 200개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3분기는 21.7%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연간 영업이익도 16.3에서 17.1%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한편 실적 전망치의 흐름이 양호한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와 제주항공, 호텔신라와 LG전자, 삼성중공업 등을 꼽았습니다. 1분기에는 이익 모멘텀이 강하지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종목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현대차증권은 LG생활건강과 BGF 리테일, 삼성엔지니어링과 신세계인터내셔널, 농심과 파트론 등을 관련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익 모멘텀과 주가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성과가 가장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기여도 상위 업종은 자동차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와 상사, 자본재와 화장품 등의 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0.4% 상승했습니다. 8.83포인트 오른 2233.27포인트로 장 마쳤고요. 코스닥도 오늘 역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0.18% 상승했고요. 767.85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양장시장 모두 빨간불로 장 마쳤습니다. 양장시장 오늘로써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651억 원, 기관이 603억 원, 네, 동반 매도하며 장 마쳤고요. 외국인은 2,515억 원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이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327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207억 원, 192억 원 동반 매수세 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70계약, 기관이 897계약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239계약 매수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1,270원 오른 5,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또 한진칼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150원 오른 44,1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테이펙스입니다. 3,650원 올랐고요. 18% 초반에 좋은 흐름 시원했습니다. 23,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 부산입니다. 990원 올랐고요. 16.53%의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6,98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한창입니다. 6.82%의 낙폭 시현했고요. 275원 떨어진 3,76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신석재입니다. 155원 떨어졌습니다. 5.74%의 낙폭 시원한 2,545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신원이 125원 떨어졌네요. 5.59%의 낙폭 시원하며 2,1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디F입니다. 135원 떨어졌습니다. 5.33%의 낙폭 시원했고요. 2,4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4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킨앤스킨이 151원 오른 655원에 장을 마쳤고요. 모바일 리더가 3,950원 올랐습니다. 17,1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이나 그레이트입니다. 112원 올랐고요. 488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급등세 시현했고요. 57원 오른 319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DKDNI가 13.85%로 14% 가까운 급락세 시현했고요. 520원 떨어진 3,23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솔 CMP입니다. 1,400원 빠졌고요. 12%대 초반에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1,1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예스트입니다. 어제까지는 빨간불로 장 마쳤는데 오늘 하락 전환을 했네요. 7.74% 낙폭 시현하며 13,7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티입니다. 1,200원 빠졌고요. 7%대 초반에 약세 시현했습니다. 15,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업종별로 보게 되면 운수창고 업종의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3.4%가량 올라와주면서 홀로 3%가 넘게까지 뛰어 올라준 업종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한진그룹주가 상위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9%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고요. 대한항공은 우선주가 상한가에 들어와주면서 43,35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에어부산도 강세였습니다. 16.53%가량 올라와주면서 16%대 강세 흐름까지 시현했던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6,9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진도 강세였습니다. 11.47%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켰고요. 5,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8,600원의 현재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섬유의복업종이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꾸준하게 강세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태평양물산 먼저 보게 되면 6.3%가량 올라와주면서 6%대 중반의 강세 흐름까지 시현을 했습니다. 17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87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태평양물산이었습니다. 다음 동일방직 보겠습니다. 5.6%가량 올라와주면서 5%대 강세 흐름까지 기록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흐름까지 이어갔습니다. 현재가는 10만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한세실업 보게 되면 4.07%가량 올라와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1,2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6,650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섬도 오늘 강세 많이 가져갔습니다. 3.94%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켰고요.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 흐름까지 이어갔습니다. 다음 약세 보였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이 0.67%가량 빠졌고요. 운수장비 업종이 0.51%가량 하락을 하면서 0.5%대 낙폭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 짙게 들어온 업종들 보게 되면 통신 장비 업종이 2.58%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섬유 의류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2.35%가량 올라와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강세 들어왔던 섬유 의류 업종이었습니다.
의료 정밀업종도 강세였습니다. 1.52%가량 올라와주면서 1%대 중반의 견조한 상승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다음 운송업종 보게 되면 역시 1%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도 빨간불 켰던 운송업종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1.33%가량 하락을 하면서 1%대 중반의 약세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푸른 기술이 4.85%가량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락문화 업종 보겠습니다. 1.2%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장 보여줬던 오락문화 업종이었습니다.